1518년 4월 조선 중종 13년의 새벽, 해가 막 떠오르기 전 짙은 푸른빛이 한강 상류를 덮고 있던 시간, 군사들은 그날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큰 새 한 마리가 강위를 지나갔는데 그림자는 사람 크기였고 소리는 바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짧지만 강렬한 문장.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공식적인 괴조 목격 사건입니다. (1518년의) 한강 상류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자연스러운 물줄기, 낮게 깔린 안개, 그리고 봄철 특유의 차가운 바람. 단명이라 불리는 시각은 안개가 걷히며 그림자가 가장 선명해지는 때였습니다. 군사들이 순찰을 서며 강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곳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밀려왔습니다. 안개가 양옆으로 갈라지고 강 표면이 흔들렸습니다. 그곳에 거대한 그림자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미스터리했던 그림자. 군인들은 그 존재를 사람 크기라고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큰 독수리 같은 새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선시대 한강을 지키던 군사들은 매일 두루미, 황새, 독수리와 매 같은 맹금류를 보며 근무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새에 대해 모를 리 없었죠. 그런 군사들이 사람 크기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 존재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어떤 새보다도 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소리였습니다. 두루미는 부드러운 파동음, 맹금류는 휘잉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지만 이 존재는 달랐습니다. 바람이 찢어지는 소리.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건 매우 큰 날개폭과 강한 공기압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군사들이 허투루 보고할 수 없던 이 사건, 목격한 사람이 여러 명이었고 오직 사실로 확인된 내용만을 기록하는 조선왕조실록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허위 보고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시 한강 상류는 깊고 좁은 지형이었는데 이런 환경은 그림자를 크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본 건 지형 때문에 커진 그림자가 아니라 하늘 위를 직접 날아간 실체였습니다. 게다가 한 번의 강한 날갯짓으로 안개가 밀려났다는 증언은 상당한 크기의 날개폭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시절의 군사들도 지금의 우리도 그 존재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나름대로의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생각해 볼 수 있는 5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봅니다. 1. 멸종된 대형 조류는 아니었을까? 가장 자연스러운 가설일 수 있지만 만일 이러한 류의 존재였다면 실록엔 분명 이와 관련된 증언들이 기록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복궁의 물괴 사건이나 평안도의 맥 사건과 같은 기괴한 존재들이 등장하는 사건들엔 그 존재들이 무엇인지 유추하는 신하들 혹은 군사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존재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런 관련 증언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쉽게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2. 해외 대형 맹금류의 일시 이동은 아니었을까? 3m 이상의 콘도르급 새라면 크기는 설명되지만 바람을 찢는 소리가 나고 안개가 일렁였다는 증언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콘도르가 대형 새이긴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그 새가 그 먼 거리를 스스로의 의지로 날아와 조선을 지나갔을 리도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3. 착시, 반사, 안개 효과는 아니었을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강 위로 비춰진 그림자가 일시적으로 거대하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존재가 낸 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조선시대, 즉 어떠한 방법을 써도 인위적으로 바람을 찢어버릴 만큼의 소리를 만들어내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명의 군인이 순간적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 여러 명의 군인들이 함께 목격했다는 부분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4. 기존 조류의 돌발적인 비행은 아니었을까? 두루미나 독수리와 같은 비교적 큰 새들은 순간적으로 속력을 내는 이른바 공격적인 비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역시 가능한 경우의 수 중 하나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 새들 역시 그 소리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두루미도
독수리도 바람을 찢어버릴 정도의 굉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5. 그렇다면 결국 미확인 비행 물체가 아닐까? 현재까지 남은 정보로 설명 가능한 가장 폭넓은 범주의 가설이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일 겁니다. 조선왕조 실록과 군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괴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높지 않은 고도로 수평 비행을 했고 한 번의 날갯짓으로 엄청난 거리를 빠르게 이동했으며 그림자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는 맹금류나 철새들의 비행 패턴과도 다르고 자연적 착시로 설명하기 어려운 비행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이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해 UFO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살아있는 미지의 생명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 이와 비슷한 거대한 비행체에 대한 보고가 조선왕조실록에 여럿 나오고 근현대에도 은평, 팔당, 울릉도 등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봤다는 신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연관짓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전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존재에 대한 목격 보고가 반복된 점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 존재를 목격한 군사들의 다급한 보고는 야영지를 관리하던 초관에게 바로 전달됐습니다. 초관은 목격자들을 불러 다음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모두 같은 장면을 봤는가? 둘째, 모두 본 그 존재의 크기와 소리가 일치하는가? 셋째, 자연현상으로 설명 가능한가? 결과는 모두 예였습니다. 여러 명이 같은 방향, 같은 크기를 봤고 소리 묘사도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군사들의 보고 내용을 확인한 초관은 이를 이상징후 보고서로 작성해 상부로 올립니다. 보고서는 감사를 거쳐 조정으로 전달되었고 실록 편찬관들이 이를 검토한 뒤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이 사건을 남겼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 사건이 있었다는 조정의 판단, 그리고 허위 과장이 없었다는 결론. 즉, 조선왕조실록은 이 괴조가 정말 존재했다는 것을 사실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긴 셈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1518년 조선의 하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록되지 않은 거대한 비행체가 지나갔다는 것 말입니다. 새벽빛이 퍼지던 한강, 안개는 사라졌고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실록은 그 순간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때 군사들이 느꼈던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괴조는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바람결이었습니다.